네, 블라인드 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바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디오 나왔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체크스탁 소재민 대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는 무엇일까요?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자, 상승 시그널 포착, 이 종목 출발 준비 완료. 자, 어느 섹터에 있을까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섹터. 네. 앞서 용호상박에서도 반도체 지금 굳이라는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는데 김덕호 대표님 반도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굳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건 시장의 소외가 좀 됐다는 얘기죠. 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우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때가 더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야. 관심이 없을 때 사야지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요새 쿵짝이 잘 맞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역시 반도체에서도 잘 맞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심텍 여기면 좀 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이제 필요성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와 그 소캠 협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엔비디아 주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종목이 좀 눌림목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되려 그렇다라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자,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에 잘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에는 엔비디아 쪽에서 로봇에 관련된 칩 얘기가 나왔죠. 제가 생각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실적 잘 나올 거 다들 압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HBM 반도체, AI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뭐 가능성을 보여주느냐. 이게 전 내일 실적 발표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AI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하드웨어에 대한 중요성, 이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로봇도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차세대 하드웨어 기기입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HBM 반도체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전력 먹는 하마죠. 고전력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에다가 뭐 차라리 데이터 센터는 뭐 케이블이라도 연결하겠다만 로봇 같은 경우는 결국 배터리 효율이 중요한 거고 또 들어가는 전력 효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로봇 반도체를 개발하겠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저전력 반도체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소캠에 대한 매력도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심텍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심텍의 차트를 보면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자, 최근에 추세선 상단을 찍으면서 480선, 매번 밀렸던 자리인 장기 이평선 481선을 거래량을 굉장히 크게 실으면서 장대 양봉으로 뚫어내면서 추세선 상단 딛고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조정을 줄 때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줬어요. 예. 거래량이 실리면서 뚫었고 거래량 없이 조정을 줬다. 그렇다는 소리는 만약에 내일 해당 종목이 26,000원 위로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29,000원 정도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안 나오면 좀 눌림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뭐 박스권 매매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 23,500원까지 분할로 접근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8,000원 그리고 거기 뚫고 올라간다? 그럼 33,000원 정도까지도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손절가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으로 예상되는 21,000원 잡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텍 이야기 해봤습니다. 자, 소캠 개발 과정 내에서 협력 기대감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심텍 이야기 해봤고요. 자, 이제 김덕호 대표의 종목 블라인드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보겠습니다. 기관과 외인 쌍끌이 매수군요. 이 종목 상승 확률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어떤 섹터에 있습니까? 정말 의외의 섹터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션 의류 섹터입니다. 패션 의류 sek터 진짜 의외입니다. 지금 패션 의류를 왜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거는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개성공단? 싶거든요. 뭐 개성공단보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보다는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중국인들이 뭐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걸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인 FNF? 뭐 그 정도는 갑자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과연 무엇일지 지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감성 코퍼레이션.
트레이딩 느낌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그렇죠. 일단 지금 패션 의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상반기 때 사실 내수 불황이 굉장히 좀 오래되다 보니까 뭐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근데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 2분기 매출도 전년 대비해서 7% 성장을 하면서 오히려 내수 둔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탄탄하게 실적을 지금 다져갔다라는 것이 좀 입증이 된 게 특징입니다. 아마 이제 소재민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내수 수혜를 중국발 수혜를 좀 느낀다라고 하면은 보통 거론되는 것이 이제 더네이처 홀딩스 그리고 이제 F&F와 같은 기업들이 좀 많이 거론이 되는데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중국 내 브랜드 입지 강화를 위해서 일본 기업과 함께 지금 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실 전년 대비해서 12% 정도 후퇴를 13% 정도 후퇴를 했는데 오히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3%를 달성을 하면서 지금 패션 의류 업계가 15%를 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반했을 때는 탄탄한 이점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부채 비율이라든가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가능점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면서 오히려 지금 패션 업계가 불황일 때 입지를 좀 잘 다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이 이제 상대적으로 기능성 의류에 좀 집착을 많이 했던 기존 의류에 대비했을 때 실적이 잘 나왔던 이유는 지금 현재 젊은 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비 트렌드를 좀 많이 잡고 있는데 특히 라이프 스타일 아웃도어 제품을 많이 공략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등산을 간다라고 했을 때 보통 등산하면 딱 자연스럽게 등산복 사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쵸. 지금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 등산 간다면 가볍게 내가 산 올라가면서 뭐 그렇게 불편함이 없으면서도 일상생활 입을 때 뭐 부담 없는 옷을 입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제품에 대한 마케팅이라든가 실제 트렌드를 굉장히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자신감으로서 이제 자사주 소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주주 환원이 강한 감성 코퍼레이션이기 때문에 저는 향후 이제 글로벌 시장 브랜드 입지까지도 확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해서 이번 상반기 수출 실적이 전년 수출 대비해서 해외 수출 대비했을 때 약 2배 가량 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봤을 때는 이제 손절가는 기술적 손절가만 잘 지켜주신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탄력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 먼저 제시를 드리면 5,200원 제시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6,300원 돌파 이후 한 번 더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성 코퍼레이션이었습니다. 패션도 패션인데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또 비트코인에 대한 사업도 꽤 늘리고 있는 포인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면 감성 코퍼레이션도 가끔 올라간다는 경향. 여러 가지 또 보너스도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수재민 대표가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자, 과연 이건 뭘까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눌림목 공략. 이제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 저번에 얘기해 줬던 거랑.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 계속 박스권으로 지지부진 진행되고 있고요. 또 메인 이슈가 없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로봇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사실 당일에 올라갔던 종목이 그 상승폭을 유지한다거나 다음 날까지 상승하는 경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즉 돌발적인 이슈로 단발성 상승으로 끝나는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름에 있어서 당일에 잘 가는 종목군들 사서 당일에 매매를 끝나지 않으면 되려 위에 물리고 거래량 없이 빠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종목 선정이 되게 어렵고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계속 말하지만 개별 종목의 차트보다는 시장 지수 차트, 박스권 범위를 생각하시면서 3,130, 3,270 지수 위치를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종목을 고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잘 간, 오늘 당일에 올라가는 종목을 살 게 아니라 오늘 잘 간 종목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세요. 거래량 터진 종목은. 그 상태에서 그럼 보통 요즘 시장 특징이 그 종목이 다음 날라도 가기보다는 다음 날부터는 거래량 없이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래량 없이 상승분의 절반 정도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그때 잡는 방식으로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이 있는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올라가는 종목 따라잡기보다는 올라갔던 종목, 관심 종목 넣어놓고 그 종목 거래량 없이 한 2, 3거래일 하락하면 매수한다.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눌림목 공략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김덕호 대표의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오늘 준비된 사자성어도 보겠습니다. 강세업종 선점할 투자 전략 바로 이거다.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사회 부연.
네, 불씨가 죽은 제가 또 다시 한번 불씨가 살아난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오. 한비자에 나오는 학문을 공부할 때 꾸준히 또 공부를 하면 빛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은 뭐 제가 잠깐 채팅을 봤는데 뭐 제가 지난번 추천했던 뭐 RS 오토메이션 뭐 수익 봤다는 분이 있어서 뭐 축하를 드리는데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번에 뭐 노란봉투법 통과된다는 거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로봇주가 이렇게 강세 가느냐? 이거는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사실 잊혀졌던 섹터나 혹은 이제 잊혀졌던 종목들이 다시 기지개를 편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외된 섹터. 그렇죠. 오히려 이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가 끝난 마당이고 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숙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숙제들이 다시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수급이 많이 디커플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환매를 대비한 중단기 조정 종목들을 한 번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전히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매수 방식, 매도 방식은 저비중 중심의 매매 그리고 소액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서 변동성을 충분히 대비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부연이었습니다. 탄재에 다시 불이 붙었다. 죽어있던 종목, 죽어있던 소외되었던 섹터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쪽에 대한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블라인드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